이 법인 파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부채액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말씀드릴 건 법인 파산 신청서 작성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저희 의뢰인이라면 요걸 보면서 내가 준 자료들이 이런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쓰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자료를 빨리빨리 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인 파산은 이 회사를 처분해서 나오는 돈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처분해서 나오는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자산이에요, 자산. 그리고 이 자산을 채권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게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인 거죠. 이 신청서 상에는 자산 및 부채 현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부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다른 항목을 써서 나와요. 저희 회사가 작성하는 신청서는 스토리가 이런 거야. 우리 회사는 요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빚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이만한 자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니까 법원에서 아니면 파산 관제인님이 잘 분배를 해주세요. 요런 스토리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회사의 상황이라든가 영업 상황, 회사의 개요들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드렸고, 요번에는 이 회사의 부채가 얼마인지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부채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채가 다일 수도 있고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알고 계신 것만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부채 항목으로 가볼게요. 비교 부채 현황. 요거는 그 재무상태표상에 부채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뭐 15년, 16년, 17년, 18년 여기 적혀 있죠. 그 다음에 혹시 부외 부채, 장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채가 있다면 그것도 추가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고, 그거는 나중에 기타로 빼주세요.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무상태표에 각 부채의 계정 과목들을 상세하게 해서 최근 3개년 플러스 가결산 자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놓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변화가 있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부채가 확 줄었거나 없던 부채가 갑자기 생겼거나 이런 경우들은 각주를 달아서 이때 이 부채가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19년도에 고정부채가 20억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고정부채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럼 이거 뭐냐? 아,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서 뭐 근저당권 뭐 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아, 갑자기 부채가 줄으면은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각주로 적어주시면 친절한 신청서가 되는 거고 법원이 좋아하겠죠. 그렇게 법원이 좋아할 만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현재 부채 내역, 요거는 뭐 가결산 자료에 있는 부채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금융기관 부채, 일반 대여 채무, 그 다음에 상거래 채무, 재단 채무. 재단 채무가 뭐냐면 임금퇴직금, 이런 것들이 재단 채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채 총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채무자가 아니면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 제공한 게 있는가, 이런 식으로 부채를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불친절한 신청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일단 비교 부채 현황에서 각 계정 과목별로 상세하게 적어주자. 현재 부채 내역에서는 첫 번째로 부채 내역의 총괄표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현재 우리 회사에 부채가 있는데 담보 채무는 얼마나 있다. 그 다음에 무담보 채무는 얼마나 있다. 무담보 채무 중에 재단 채무는 얼마나 있고, 세금, 뭐 4대 보험 이런 것도 우선 변제돼야 되는 채무는 얼마나 있고, 뭐 은행 채무는 얼마나 있고, 상거래 채무는 얼마나 있고, 일반 대여금은 얼마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큰 틀에 맞춰서 이 회사의 부채를 딱 보면, 왜 법원이나 파산관제님들은 그 표 하나만 보면 이 회사가 부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요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부외 부채가 얼마나 있는데 이 부외 부채는 회사 운영을 위해서 사채를 빌려다 쓴 거다, 아니면 뭐 대표자가 뭐 얼마 현금으로 넣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이 부채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다만 이 부채는 결국에는 채권자 목록상에 나타나 있는 채권자들한테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까지 정확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추후에 채권 조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확한 금액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이름을 누락하시지는 마시되 부채 액수가 정확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 대충은 맞아야 되겠죠. 대충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법인 파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부채액이 아니에요. 뭐다? 자산이다. 자산. 우리 회사에 지금 남아있는 자산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법원이 우리 회사의 부채를 쉽게 알 수 있게끔 표로 깔끔하게 작성해 놓고 조금 더 친절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자산 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